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다 버렸다는 설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를 고려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몇몇 뉴스에서 볼 수 있는 현대판 고려장은 보는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일명 불효자 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며 또 한 번 효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는데요.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자식이 저지른 불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네, 잘 지내셔야 됩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게 효도죠. 무더위가 왔기 때문에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말 또 요새 너무 덥죠. 건강하셔야지 우리 남의 건강도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다들 그 효도를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부모님께 매일 하루 한 통씩 전화드리는 게 지금도 그래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용돈을 많이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식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거를 이게 큰 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두 분은 어떻게 효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거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할 게 없어요. 다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네. 이것이 전 효도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이런 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 보이시죠? 예. 네, 지금 효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부모님이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럼 영상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건강하시죠? 전화를 자주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연락을 꽤 오래 안 하신 듯한. 예, 우리 양희 변호사는 어떻게 효도하세요? 뭐 저도 별다를 거 없죠. 저도 이제 뭐 TV에 나오면 엄마가 갑자기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우와. 보내주시거든요. 자식 사랑이시군요. 근데 굉장히 이제 그 아래에서 화면을 위로 이렇게 해서 예. 캡처를 이상하게 해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뭐 그럴 때 이렇게 캡처 마음껏 하시라고 미리 이제 어디 나온다 네. 이렇게 연락드리고. 캡처를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는 방송 많이 하고 있구나, 내 딸. 좋아하시죠, 용돈 좀 좋아하시죠. 많이 보내렴 이거거든요. 좋아하시죠. 너무 훈훈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럴 때 이런 법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부터 함께 보시죠. 첫아들을 낳고 남편을 잃은 고생길 씨. 재혼을 하고 두 자녀를 더 낳았지만 또다시 남편과 헤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터라 모든 에너지를 자식 키우는 데 쏟아붓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그래, 고맙구나. 참, 우리 막내는 사업 잘 돼가니? 아유, 허리야. 사업은 그냥 그래요. 그나저나 허리 아프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원래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야. 젊어서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가 봐요. 이젠 엄마 몸도 좀 돌보셔야죠. 원 녀석들, 그런 말이 어딨니? 엄마가 자식들 잘 키우는 건 당연하지.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줘서 참 미안하구나. 다 자란 자식들이 생일상까지 차려줘서일까요? 고생길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씻기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며칠 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보세요. 고생길 씨 아드님 되시죠? 상심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엄마가요? 엄마 괜찮으세요? 이게 사고가 좀 크게 나는 바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고생길 씨의 세 자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말도 안 돼. 엄마. 엄마!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신원 확인하셨으면 시신 인도를 위해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께 받으면 될까요? 잠시만요. 밖으로 나온 세 남매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치만 살핍니다. 엄마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사실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이다. 누나랑 형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사정이 어렵잖아.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솔직히 나도 요즘 신랑이 회사에서 위태위태해서
생활이 쉽지 않아. 우리가 엄마 시신을 포기하면 장례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다음 날 경찰서에서 큰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혹시 어떤 분께서 시신을 인도하실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시신 인도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세 분 모두 시신 인도를 안 하시겠다고요? 어머님 시신은 무연고 처리됩니다. 네, 저희는 시신 포기 각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혼자 평생을 바쳐 세 남매를 키웠지만 장례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자식들은 엄마의 시신을 포기하는데요. 과연 이 불효자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걸까요? 네, 영상을 보니까 저는 지금 눈물이 좀 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고. 예, 그런 말이 좀 맞는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 자, 어머니 그 고생길 여사는 두 남편 사이에서 자식 셋을 두고 홀로 자식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문제는 결국 사고로 사망하게 됐어요. 근데 법정 문제에 앞서서 이렇게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일단은 사고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사기관은 정말로 이 사망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건 정말 사고로 사망한 것이 맞다라고 하게 된다면 일단 뭐 사망자 시신을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당연히 이제 연락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시신을 인계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족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뭔가 뭐 정말 범죄에 연루돼서 뭐 타살의 흔적이 있다라든지 네. 이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죠. 네. 뭐 정말 부검이 될 수도 있고 좀 그거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고려장이라는 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영상이 정말 실제 상황이 아니었기를 정말 그러니까요. 간절히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사례를 보면서 결국 옥신각신하던 삼남매는 시신을 이제 포기를 했어요.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도 포기된 시신. 정말 씁쓸한데 이럴 경우 시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신은 이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무연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신이 무연고 처리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례처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 시신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가족들이 나는 이 시신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장례 비용을 뭐 절감한다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겠지만 이 시신에 대한 권리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포기하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 다시 이걸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무연고 시신이다라고 한다면 무연고 추모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해가 보관이 되게 되는데요. 최대 10년간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혹시나 이제 마음이 가족이 바뀌어서, 가족이 네, 나타나서 이걸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년 동안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나게 되면 집단으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집단으로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뿌리잖아요, 유해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처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는 관할구청에 이제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성명을 가진 그 시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 집단으로 처리가 됐다라는 공고를 거치게 되면 다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데 왜 그렇게 포기 각서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세 남매 죄를 한번 추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는. 네. 자, 이렇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노력해줬는데 이 불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앞서서 평론가님, 이 세 불효자 어떤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사실 차명에 해당되는, 왜냐면 불효죄가 굉장히 심하게 적용이 네. 됐었죠. 사실 일각에서는 예전에 국회에서 불효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네네. 된다라고 모 정당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 부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사체 포기각서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건 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새 남매라고 그러면 돈을 좀 모으거나 그렇죠.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이라면 좀 타당하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 돈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일정 정도 보조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돈 때문에 사체 포기각서를 쓰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일단 나빠요. 네,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네. 심정적으로는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네. 마음으로 이제 우리 때립시다. 예. 자, 만약에 그 설마 진짜 만약에 혹시 아무 죄가 없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 힘들 수 있지만 아무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신 포기 각서라는 거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시체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연고 시신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정말 뭐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뭐 화가 나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좀 받게끔 네, 좀 상정이 되지 않아야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 싶어요, 저는. 예를 들면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을 받고 사체 포기각서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유산 상속과는 별도로 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고역하잖아요. 유산은 상속받고 사체는 포기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새 이제 아까 불효법 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이제 불효자 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 불효자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말자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부양하고 내가 죽어서도 끝까지 잘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계약서도 요새는 사실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불효자들이 돈 때문에 또 자기 명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그 효를 가리키는 그 문화교육원들이 있어요. 뭐 제 얘기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효와 인성을 가리키는 교육관의 홍보대사로 있기 때문에 정말 홍보대사 좋은 있어요. 홍보대사시네요. 효인성 문화교육원 홍보대사인데 많은 분들이 나의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고려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고려장이라고 정확한 뜻은 몰라도 다들 아마 그 내용은 좀 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고려 시대 때 뭐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몰래 자녀들이 예를 들면 지게에다가 얹어가지고 산속에다가 버리고 네. 예를 들면 뭐 약간의 어떤 밥 조금 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끔. 하도록 네, 네. 만드는 어떤 그런 장례를 고려장이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이루어졌던 장례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불효의 상징으로 얘기하죠. 물론 설화에서는 그 지게를 아이가 주워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왜 그 지게를 주워오니?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연로하시면 저도 똑같이 하려고요. 그러니까 네네. 네,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온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하고 오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고려장의 실체가 있었느냐? 실체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이제 지적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지적들이 있고요. 실제로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도 불교 예례를 통해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도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유교 관점에서 가족주의를 많이 강조를 했고 또 심지어는 뭐 부모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서 처벌하는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고려 시대는 당연히 뭐 고려장이 만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다만 형편이 안 돼서 네. 이제 시신을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조선시대 들어가지고 나라에서 그런 시신들을 제도적으로 수습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완비됐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고려를 약간 좀 이제 미비가 있었기 때문에 낮춰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지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없어야 정상입니다. 네. 네. 자, 다시 내용으로 와볼게요. 자, 아이 셋을 키우고 나면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 때는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으니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린 시절 어떻게 자신이 귀하게 키워졌다는 사실을 잊게 마련입니다. 자, 얼마 전 잃어버렸던 치매 걸린 어머니를 다시 찾았던 그 사건이 재조명됐는데
복잡한 사연이 좀 있었다고 좀 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전에 반전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 이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씨 좋은 청년이 길을 가다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치매가 걸렸으니까 이제 사는 곳을 모르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노인 요양시설에 갔는데 거기서 잠꼬대로 자기 이제 주소지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5 이제 형제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버린 거였습니다. 부양을 하기 싫어가지고 네. 일단 버렸는데 무엇보다도 이 버리기 전에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들어놓고 나서 이제 5년 지났으니까요. 이제 사망 신고가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5억 원의 이 보험료를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난 건데 왜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 보니까요, 이 보험사 직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6년 전에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의 사진이 아니고 10년 전의 사진이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사진을 가지고 그럼 계획적으로 네. 했다는 것이 이제 왜 이런 사진을 사용했을까라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위해서 일부러 버렸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이죠. 아니 보통 그 실종되면 그 실종 당시에 입고 있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찾아주세요 애원하고 막 울면서 이렇게 하는데 10년 전 거를 네,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죠. 그리고 도합 16년 전에 그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길거리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어머님이죠. 네. 어머님은 치매가 정말 걸렸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역시 자식 사랑이셨어요.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데 치매에 걸린 척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이제 명분을 어떤 제공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식들이 부모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이 불효자들이 정말 보험금을 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도 안고 그렇게 있으셨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예요. 제가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식은 무슨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이거 정말 실제 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시험 문제예요. 아이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네. 어떤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 내리사랑. 또 내리사랑. 오르내리사랑. 오르내리. 정답이 물론 다 맞지만은 가장 정답은 무조건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유행가 네, 떠오르네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건 무조건인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마음을 우리 자식들이 몰랐다는 게 가슴이 아픈데 혹시 그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보험 사기 네. 행각을 벌인 부분일 것 같아요.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기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든요. 기존에는 그냥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었어요. 근데 보험 사기가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어마어마한 비용의 돈이 이제 낭비되다 보니까 보험 사기 특별법으로 이건 더 형을 가중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네. 이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형의 2분의 1을 또 가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사기를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실종되지 않았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실종 신고를 했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사망 처리가 되는 거를 다 허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죠. 그거는 보험 사기라고 일단 저희가 가정하고 보험 사기는 맞으니까 가정하고 그러면은 정말 멀쩡한 어머님잖아요. 네. 멀쩡한 부모를 버린 경우 이것도 당연히 죄를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형법상의 유기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질병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부조,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유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내가 내 자식을 돌봐야 되는데 그 유기하는 것도 유기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유기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 노인 그 학대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노인 학대에도 사실은 해당이 될 수 있죠. 뭐 네.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직계 존속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이 돼서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그냥 유기하는 거 자체로도 문제지만 나의 부모님을 유기했다는 거는 도덕적으로도 더 비난을 받겠지만 법적으로도 더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 불효자 방지법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은 벌금 내든지.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노인 학대를 가했던 그런 범죄자들은 그냥 벌금 없이 징역으로 대체시킬 수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뭐 우리가 해외에 어디 가면은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은 한국 하면 다들 외국 사람들이 인식이 그거였어요. 아, 동방예의지구에서 왔구나. 근데 이 인식이 요즘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국에서도 뭐 조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예의를 많이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 억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예의를 많이 지키다 보니까 주로 개인 가족에게 너무 의무와 역할을 많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폐륜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든 어떤 노인들을 포함해서 복지제도가 미비됐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특히나 이제 부모님 부양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난한 자녀를 포함을 해가지고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족과 국가 공동체가 좀 그런 것들을 분담해서 조정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노인을 뭐 유기하거나 그리고 방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그래도 일정 정도의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국가로부터.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고령의 노인들이 자식들이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소득이 없고 자식들이랑 연락이 안 되고 자식들로부터 방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됐었어요. 네네. 왜냐? 이렇게 돈 잘 버는 자식이 있는데 무슨 나라에서 돈을 줘야 되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도 연락을 안 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연락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정비가 조금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이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다. 연을 끊었다라고 이제 입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거나 일정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또 부모님들이 그게 자식한테 해가 될까 봐서 왜냐하면 불효자로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또 그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현실과 이제 법적인 좀 갭을 좀 줄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누구나 다 이 노인 요양시설 이용권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 중에 장래에 관련해서도 누구나 다 이제 자기 타계 이후에 이용권, 그러니까 장래 절차에 관련 이용권들 누구나 다 이렇게 배급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우리 연세 많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자, 우리 어버이 노래 한번 좀 다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시다 갑자기 스승이 날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게요. 예, 갑자기 조심해서. 갑자기 걸려. 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제 여기까지 불러. 왜냐면 눈물이 나서. 네. 살다 보면 생각처럼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효도는 못해도 불효는 하지 말아야겠죠. 자, 자녀들이 가족 해체나 경제적인 이유로 병든 부모를 챙기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아무리 힘든 현실이지만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이제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피해자는 바로 미래의 자신이 아닐까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